안녕하십니까, 김기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달의 영업 전략으로 2018년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요, 첫째, 2018년도에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한눈에 알아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 고객 상담 시에 활용을 하는 게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종합소득세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즉 2017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그림처럼 6%부터 40%까지 6단계 누진세율을 적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2018년에 접어들면서 7단계 누진세율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변경된 부분을 간단하게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까지 1억 5천에서 5억까지 38%, 그 다음에 5억 이상 40%인 세율을 적용을 했는데요. 이게 2018년에 접어들면서 1억 5천에서 3억까지는 그대로 38%였는데 3억에서 5억 구간이 40%가 되겠고요. 자, 과세표준 5억이 넘는 종합소득자인 경우에 최고세율인 42%의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자, 종합소득세율이 변경되면서 같이 법인세율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역시 2017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자, 과세표준 2억과 200억 두 개로 나뉘어서 세 가지 구간으로 이렇게 10%, 20%, 22%까지 법인세율을 적용을 했는데요. 2018년에 3천억이라는 구간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10%, 20%, 22%, 25%까지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표준이 3천억 이상인 법인들 같은 경우에 법인세율을 25% 상향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상속증여세율 신고세액 변경인데요. 자,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2017년까지는 7%였는데요. 2018년에 5%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3%로 다시 인하가 될 예정입니다. 자, 신고세액이라는 것은 실제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사망 시에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세 공제를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산출된 상속세에서 7%를 공제를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즉 상속세를 계산을 하고 거기에서 깎아주는, 쉽게 말씀드리면 깎아주는 퍼센티지가 7%에서 5%로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신고세 공제가 변경된 거는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2019년이 되면 실제로 3%로 다시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자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농업, 도소매업, 제조, 숙박 및 음식업,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이렇게 세 부류를 나누어 봤는데요. 2017년까지 20억, 10억, 5억에서 2018년에서 2019년까지는 15억, 7.5억, 5억, 그 다음에 2020년 이후에는 10억, 5억, 3.5억 이렇게 점점점 낮아지고 있죠. 매출 규모가 점점점 낮아져도 성실신고를 해라 이런 얘기죠. 대상자가 결국은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보험 관련 주요 정책 제도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고객 상담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보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바뀐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상담을 할 때 실수를 좀 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바뀐 부분들은 그때그때 정리를 해서 상담을 하실 때 쓰실 수 있으면 굉장히 신뢰도도 높이 올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비급여 항목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향후에 계속 몇 년간 시기를 걸쳐서 계속 확대를 해 나가겠다라는 어떤 정부의 방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증 치매 본인 부담률 인하를 하고요. MRI 신경인지검사 비용을 또 인하를 하고 있죠. 자, 건강보험 적용이 늘어나는 MRI 초음파가 있고요. 틀니,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인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선택진료비 폐지가 되고 있고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병원비를 줄여주고 있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꼼꼼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유병자 실손보험이 출시가 됩니다. 기존에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실손보험 가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자, 2008년 4월 이후에는 몸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일정 요건이 되신 분들은 실손의료비를 가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손의료비를 가입을 할 때요, 현재는 저희가 실손의료비를 단독으로도 판매할 수 있고 어떤 통합보험에 끼워 팔기로도 판매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단독 실손보험을 판매할 수 있고 끼워 팔기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이제부터는 단독으로만 판매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손보험을 결국은 35%까지 인상을 했었는데요. 그 인상폭을 25% 범위 내로 축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관에 명시되는 부분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요. 보험을 가입을 할 때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관에 명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보험 관련된 부분입니다. 배달용 오토바이, 소형 화물차 이런 분들 자차나 자손 가입이 어려웠죠. 자, 올해부터는 실제로 생계형 어떤 소형 화물차 운전자라든가 배달용 오토바이도 역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자차, 즉 자기 차량 손해, 그 다음에 자기 손해 이런 부분들을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기타 주요 정책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추려봤는데요. 법정 최고금리가 현재는 27.9%인데 2018년부터는 24%로 인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민형 ISA 비과세 한도가 현재 250만 원인데 올해부터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좀 늘릴 예정이고요. 이거는 일반형은 그대로 2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지만 서민형 ISA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인출이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호소를 했었는데요. 의무납입 기간 이내에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면서 또 세금 추징 없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부분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가 확대가 됩니다. 자, 이 서비스를 통해서 증권사라든가 저축은행, 우체국에 가입되어 있는 계좌도 한꺼번에 다 조회를 올해부터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중에 일부분인데요. 신 DTI 제도를 이제 올해 적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주택자들 대출 한도를 좀 조정을 하는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ELS 판매할 때 실제로 70세 이상 고령자분들이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70세 이상 고령자분들이 상담을 받을 때는 판매 과정을 법적으로 녹취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프로세스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내보험 찾아줌이라는 게 2017년에 오픈이 됐지만 이 서비스가 확실하지 않아서 2018년부터는 조금 더 확실하게 수문보험금 통합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향상시키겠다고 합니다. 이상 2018년에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